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이 아마 올해도 7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서가 굉장히 얇습니까? 굉장히 두껍습니까? 두껍죠. 그렇다고 이제 집에 가서 비구 주무시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들어볼게요. 넘겨보세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문제의 그 223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 밑에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안 했죠.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안 한 거예요.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왜 안 했을까요? 안 나온다는 건 아니라, 한 번 나오고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오늘 안 한 것도 위주로 갔는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파트가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나온다면은 올해도 만약에 부동산 정책 파트가 정책론이 7문제가 뜬다라고 한다면 좀 전에 이제 봤던 첫 번째 부동산 문제는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은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발생했냐? 우리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과 인간에 대한 관계가 악화된 거예요. 이걸 따라서 부동산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마 제가 토지 문제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토지가 많아요. 토지가 한정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집가가 올라갈 수 있죠. 그 집가 오라는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이쪽으로 제가 갔었고요. 그다음에 주택 문제라는 것은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이런 악화가 돼서 이거를 개선시키는 것을 따라보세요. 부동산 정책. 근데 부동산 정책은 그냥요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럼 사적인 노력이에요, 공적인 노력이에요. 그럼 정부가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그 대비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는 게 처음 하니까 따라보세요. 악화 성향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따라해보세요. 비가역성, 지속성, 복합성, 해결수단의 다양성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래서 4가지인데 출제 빈도는 낮아요. 한 번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예 안 나오는 걸 끊겨가지고 안 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갔는데 악화 성향은 이거예요. 악화 성향은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을 해요. 작은 문제로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큰 문제로 악화된다. 그럼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고 갈게요.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자, 따라해보세요. 악화 성향. 그럼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더 좋아진다, 상태가 나빠진다. 그럼 1번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따라해보세요. 나빠질 수 있다.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그런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더욱 악화된다. 더 많이 발생한다. 4번 같은 거 좀 해드릴게요. 도시계획이나 토지용 계획을 소홀히 하면 도시 스프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난개발이에요. 무슨 개발이다? 난개발이 더욱더 축소되어 확대돼. 그럼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거. 더 나빠진다. 더욱더 모해진다. 그럼 이게 악화 성향이 되고 넘겨보세요. 비가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가 회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강남에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파란 색깔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 2번에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게 있나? 그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의 별표 폭등한 집가는 다시 종전의 가격으로 되돌아가기가 쉽다, 어렵다는 거죠. 찾으셨어요? 그다음에 지속성이라는 건 되게 쉬워요. 지속시킨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지속성은
지속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거는 마찬가지인데, 자, 따라서 지속시킨다, 계속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럼 지속성은 되게 쉬워요. 자, 따라서 계속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계속적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 문제를 해결하면 또 질적 문제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악화 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밑에 배를 한번 보세요. 그냥입니까? 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배 나온 것은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죠. 그럼 악화 성향은 뭐예요? 배 나온 문제는 나이 들면 그냥요 더 악화돼요. 악화되고, 비가역성은 한 번 나온 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고, 요요 현상 아세요? 집어넣으면 그냥이야 신경 안 쓰면 또 나와. 지속성인데 괜히 안 남았잖아.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복합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 부동산은 굉장히 문제가 다양해요. 좀 복잡한데 해결수단의 다양성에다 좀 배포쳐 보세요.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떴는데, 해결수단의 개별성이다, 해결수단의 다양성이다. 다양성이죠. 해결수단의 다양성은 개별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수수과학이요, 종합응용과학이에요. 그럼 단순 정책을 써야 돼요, 종합 정책을 써야 돼요. 해결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해결수단의 다양성에 파란 색깔이 있어요. 그럼 다양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종합 정책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단어가 있지. 그럼 해결수단의 개별성이 맞아, 다양성이 맞아. 다양성이 맞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른쪽 토지 문제에 집가구 문제는 했었죠. 그거 집가구 꼭 봐주시고요. 넘겨볼게요. 안 한 거 위주로 가볼게요. 넘기시면은 참고학습은 밑에 부동산 문제 측정에 대한 지수는 했었나요? 안 했어요? 요걸 좀 이따가 다루드리게 하고, 자, 이제 그거를 다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뒤에 한번 넘기시면은 제 기억 속에 228페이지 가시면은 주택 문제와 관련된 측정 지표에서 PIR, RIR은 했었죠. 근데 슈거베이 지수는 안 했었죠. 근데 슈거베이 지수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따가 이걸 연결시켜서 갈게요. 이따가 연결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될지. 그러면 227페이지로 가시면 토지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해요. 주택 문제가 있어요. 주택 문제가 있죠. 주택 문제는 밑에 보시면 양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어? 그 다음 밑에 질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어떤 거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양적과 질적은, 양이 모자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이건 따라서 살집이 없다. 그러면 그냥요 양이 부족하죠. 근데 질적 문제는 사는 집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집이 후졌어. 따라서 집이 후졌다. 그러면 따라서 질적 문제, 주거 수준이 낮아서 그렇죠. 낮다. 그래서 이거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갈게. 내 집이 살 집이 없다. 그럼 무슨 문제고? 양적이고. 살고 있는데 집이 후졌다. 그럼 질적 문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어떤 게 있겠어요? 양적을 해결한 다음에 질적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밑에 가시면 참고학습에 필요 공가율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으셨습니까?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데, 필요 공가율이라는 건 꼭 필요한 공가를 얘기를 해요. 이따가 제가 뒤쪽에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은 뭐냐면, 주택 보급률은 만약에 A 지역에 만약에 100가구가 살아요. 그럼 100가구를 밑에 깔고 그 100가구한테 주택의 수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100지 지어주면 따라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된 거죠. 그럼 만약에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정돌이가 있는데 세 가구에 딱 세 채를 주어주면 어떻게 돼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되겠죠? 근데 그냥입니까? 이사 갈 집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대답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집이 안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지만 되지, 평생 동안 여기 살아야 되잖아.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그 장인데 꼭 필요해. 그래서 꼭 필요한 공가,
적정 공가로 비어 있어야 되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어야 돼? 필요한 공가가 필요해. 그럼 하나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 공가율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이사 가고 얘가 이사 가고 얘가 이사 가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양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요 주택수가 필요하대요. 미래에. 주택수는 가구 총수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적정 필요 공가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만약에 100가구가 있으면은 그냥이 돼요. 공가가 있어야 돼요. 또 더 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만약에 5%다? 그럼 5채가 안 필요해요? 필요해? 공가예요. 그럼 5채 안 비어 있어야 돼? 비어 있어야 돼. 그럼 100채가 필요해요? 105채가 필요해요. 그러면 주택보급률은 100% 된다? 100%를 초과해야 된다. 초과하지만 양적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맞나? 근데 그것이 양적 문제가 해결했다고 끝나는 겁니까? 나중에 질적 문제로 또 갑니까? 질적 문제로 또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양적의 의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집이 후진 거예요? 내 집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주택이 부족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의 부족량은 가구 총수의 합리적, 그다음에 공가율, 필요 공가수. 그럼 가구가 100가구면 필요 공가율이 5%면 5채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105채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양적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밑에 니을에 필요 공가율의 증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로 질적이에요, 양적이에요. 이게 증가되는 건 양쪽에 대한 거가 더 증가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뭐 공간 현상이라는 건 참고하시고. 자, 근데 양적만 중요합니까? 질적도 중요합니까? 질적은 내가 집이 없는 거야, 내 집이 후진 거야. 그럼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득을 좀 증대시키고 넘기시면은 생활 수준 향상시켜주고 신축 건축 자재를 개발시키는 게 이제 주택금융을 돈이 적더라도 또 좋은 주택 살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를 내가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자, 들어보세요. 이따가 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되니까 24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48. 가시면 거기에 양가로 1번에 박스가 하나 있나? 박스 찾으셨어요? 별표 치세요. 요거 위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지금 들어갑니다. 주택보급률은 100% 해야 돼요? 100%를 초과해야 돼요? 초과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여쭤볼게. 이 초과한다는 거는 질적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양적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질적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나? 그러면 초과했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필요 없습니까? 질적인 문제로 계속 가야 됩니까? 공급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주거순위 개선과 삶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야. 어떤 거냐면, 지금 신도시 LH가 굉장히 문제가 발생됐죠. 이거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제 학회에서 학자들 다 얘기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아시나? 그럼 그걸 그냥 활성화 시켜야 돼. 활성화 시켜야지만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뭐 교수님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야. 그죠? 중요한 거는 그냥이야 양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 그 다음에 그냥이야 질적인 게 중요해. 질적인 게 중요하죠. 그럼 재고주택도 그냥이 내가 계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갑니다. 또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들어볼게요. 내 살 집이 없으면 무슨 문제야? 양적. 살고 있는데 집이 후지면, 그럼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양적 문제야. 맞아? 양적 문제는 그냥이야 100%를 초과해야 돼. 그럼 초과한다고 정부의 정책이 끝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질적 문제로 가야 되는 거지. 이해했지? 질적 문제만 중요한 거야. 지역마다 달라. 지역 편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책이 간다는 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하다 한 번 하다 왔지, 지금? 양적 질적 하다 왔죠? 그거 이제 보시면 돼서 100%를 초과한다는 것만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8페이지로 가시면은 PIR, RIR만 해드렸죠? 역사상 처음 나왔어요. PIR, RIR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한번 PIR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걸 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집값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 PIR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자, 주택 가격이 높으니까 보유세를 때려. 그럼 그냥야 또 월세를 올려서 전세값도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발생되는데 슈바베 지수라는 게 있어요. 슈바베 지수. 슈바베 지수는 누가 얘기했을까? 지수가 얘기했을까? 슈바베 얘기했죠. 얘도 이제 주거비 부담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트리오로 갈게. 아까 내가 안 한 파트가 226으로 가보세요. 226에 가시면은 참고학습에 부동산 문제 측정 지수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득 분배의 측정이에요. 소득 분배의 측정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이거 안 했었죠? 그러면 할게. 지금 처음에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로렌츠 곡선은 누가 이겼을까? 곡선이 이겼을까? 로렌츠. 미국 놈이 이겼는데, 자, 들어보세요. 로렌츠 곡선은 들어보시면은 분배에 대한 문제예요. 로렌츠 곡선. 자, 갑니다. 로렌츠 곡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쫙 보세요. 그래프만 나오면 머리 아프죠? 서 있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이라고 돼 있나? 누워 있는 게 인구라고 돼 있나? 그럼 편안하게 들어, 편안하게. 이 소득이고 인구인데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대각선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요게 소득이 이제 100%다. 그 지역에 인구가 100%라면, 자, 만약에 그 지역이 100명이 있어요. 따라서 100명이 있다. 그럼 50명은 50%죠? 차지하는 비중이. 맞아요? 그러면 그 50명이 전체 소득이 100원 중에서 딱 반을 차지해서 50원을 먹어요. 따라서 완전 평등. 완전 평등이죠. 반이 반을 먹는 거지. 이해 좀 해봐요. 이해 가셨어? 완전 평등인데 이게 로렌츠 곡선이 반달 모양 곡선으로서 이 면적이 커져요. 이 커지게 되면은 들어보세요. 아까 50명이 밥 먹는 거는 거의 분배가 똑같이 되잖아요. 완전 평등인데 50명이 만약에 50명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50명이 만약에 30원 먹는다. 나머지 70명이 70원 먹는 거잖아요. 평등이에요?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이 되겠죠. 이해 가셨나? 이 굴곡이 더 커지면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50명이 10원 먹으면 나머지가 90원 먹는다는 거죠. 맞죠? 그럼 이 면적이 클수록 더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 면적이 커야 돼? 면적이 작아야 돼? 작아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잘 안 나왔고 힘이 빠지면서 내가 한 4명에서 피자를 시켰어. 근데 한 명이 계속 얘기 안 하고 계속 피자를 먹고 있어. 그 사람 배가 어떻게 될까? 이거 나오겠죠. 이해 갔나요? 내 배를 봐봐. 그 사람이야. 막 먹으니까 그냥이야 배가 계속 나와. 그럼 배가 나올수록 그냥이야 불평등이야. 불평등이에요. 그죠? 그럼 면적, 웃지 마. 그러면 배가 나와야 돼? 배가 뚝 들어가야 돼? 면적이 작아야 돼요. 이해하셨어?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그죠?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진이라는 애는 프랑스예요. 진이 그래서. 이 진이가 아니야, 진이. 진이야. 진이는 노래방에서 나오죠? 노래방. 진이는 어떻게 불러, 노래가? 이거 하지 마. 자, 따라서 개수. 수치화 시켰다. 이거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숫자 나타내서 들어보시면은, 자, 얘가 이제 G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갑니다. 0에서부터 1까지가 있어요. 들어보시면은, 자, 얘는 이제 뭐냐면, 밑에가 전체적인 면적에서 이 곡선이 차지하는 면적을 얘기를 해요. 아까 대각선은 그냥입니까? 따라서 면적이 없다. 0이다. 근데 전체에서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면적이 클수록 안 좋죠? 그럼 1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럼 1이 좋겠어요? 0이 좋겠어요? 0이 좋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이해만 하세요? 그 다음에 따라서 10분위 분배율 그런 단어가 있나요? 10분위 분배율.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강의하고 있지만, 또 이제 또 그 제가 국제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있거든요. 뭐 자랑하는 건 아니다. 혹시 이거 장학생 모집 판단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그냥입니까? 소득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몇 분위가 있는지를 보고 장학금에 대한 걸 주거든요. 지금 보고 계셔요? 몇 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그럼 몇 개의 분위로 나눴어요? 10개죠, 10개.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몇 개로 나눴어? 10개. 그래서 이제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가 요게 따라서 40%? 이게 하위 계층이고, 요 10하고 9가 따라서 20%? 이게 상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을 분배시키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좀 많이 가져가야 돼요. 저소득층이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에 식을 보세요. 상위가 올라갔어요? 하위가 올라갔어요? 하위가 올라갔죠? 보고 있나? 그래서 하위 40%를 상위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상위가 더 소득이 많아야 돼요? 하위가 더 소득이 많아야 돼요? 따라서 높을수록 좋다.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세요. 다른 것들은 커야 돼요? 낮아야 돼요? 노렌츠도 면적이 낮아야 되죠? 진위계수도 낮아야 되죠? 뭐만 높아야 된다? 10분위 분배만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 이해 갔어요?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 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넘기시면은, 슈바베 지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할게요. 저번에 배웠던 것부터 갈게요. 우리가, 이 주거비 부담 문제인데, 자, 세 가지를 이제 보는데 2번하고 3번을 봤었어요. 따라서 PIR 지수는 자, 요게 P가 따라서 플라이스 주택 가격이란 뜻이고, 요거는 인컴이 연소득이에요. 이게 레이티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율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보세요. 만약에 갑돌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근데 만약에 1억 5천짜리 집을 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요거는 1억 5천이니까 한 5년이면 집을 사죠. 근데 이게 가격이 낮아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높아졌어요. PR 지수가 높아지게 된 거죠. 대답해 봐요. 그러면 주거비 부담을 작게 하려면 이 지수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RIR, 렌트는 임대료죠, 그죠? 그럼 임대료가 연 소득에 비해서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전세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한 예외도 있지만 주택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 비율을 낮아야지만 주거비 부담이 작아지는 거잖아. 이해가셨지? 그럼 내가 이제 슈바베 지수만 하면 되지? 무슨 지수? 누가 이겼을까? 슈바베. 그럼 얘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을 한번 볼게요. 가계 총지출에서 주거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그럼 들어볼게요. 자, 슈바베라는 이제 독일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자, 소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높아지면 집을 넓힐 수가 있죠. 그래서 소득이 만약에 갑돌이가 100만 원에서 만약에 5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봐봐요. 500만 원. 자, 소득이 높아지면 더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죠. 근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주거비가. 그래서 100만 원 할 때는 우리가 40만 원을 지불했어요. 40만 원. 그럼 따라서 40%. 그런데 100만 원 할 때는 500만 원 할 때는 만약에 1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면 따라보세요. 20%. 자, 보세요. 자, 절대적인 것은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죠. 근데 이거 따라서 상대적인 지수. 그럼 그 비율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것도 따라서 낮을수록 좋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으면 안 되죠? 얘기 좀 해봐요. 디귿에 보시면 슈바베 지수가 높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주거비 부담이 크죠? 작은 게 좋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 그러면 결론을 내릴게. 자, 봐봐. 아까 이 소득 분배에서도 노렌츠는 면적이 커야 돼? 면적이 작아야 돼?
진위계 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근데 10분위 분배는요, 높아야 돼요. 요것만 지금 기억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돼? PIR, RIR 지수 낮아야 되죠? 슈퍼비 지수 낮아야 되잖아요. 그 만약에 내가 안 내지만 만약에 타 강사분이 내신다면 소득 분배랑 주거비 부담 중에서 가장 다 낮아야 되는데 높아야 되는 게 10분위 분배 하나만 높다는 것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는 거, PIR, RIR만 나왔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PIR, RIR이 쏙 들어갔으니까 이제 휴밥에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해 가셨죠, 그죠?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229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었고, 넘겨보세요. 230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정책 과정에 대한 기본 단계를 안 했죠. 이건 거의 출제 안 될 텐데, 먼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정부가 그냥 이제 문제를 인지해야 돼. 정보를 활동을 하고 대안을 작성해서 선택합니다. 가장 좋은 걸. 그래서 집행하고 평가하는데 그냥 참고하세요. 안 나올 것 같아. 오른쪽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 개입의 시장 실패 요인에는 별표가 쳐 있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에요. 근데 저는 어디서부터 이제 보여드리냐면, 넘겨보세요. 제 나름대로 간다면 페이지 23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보시면 정부의 개입에 대한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왜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개입에 대한 수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입에 대한 근거가 다르거든요. 왜 뛰어들었느냐? 근거와 수단이 달라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라서 근거, 이유, 왜 뛰어들게 되냐는 거죠. 그죠? 그 근거는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과 경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예요. 정치적과 경제적. 이 정책적인 색깔이 달라요. 좌파와 우파가. 근데 어떤 게 좋다고는 안 합니다. 중립적인데 저는 항상. 정부라는 것은, 자, 시장이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야 돼요. 자원 배분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되다 보면 있는 사람이 더 먹잖아요. 그럼 잘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럼 저소득층이 나왔다? 그럼 내가 경제적 찍으라 그랬어? 정치적 찍으라 그랬어? 정치적. 여러분 같은 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요. 그래서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봤나?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 행복주택은 이제 젊은 층한테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부가 이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좀 비싸게 줘야 돼요? 좀 싸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소득층한테 소득을 재분배시키죠?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데, 자, 시장이 안 돌아가도 문제예요. 그죠? 시장이 안 돌아가는 걸, 따라서 시장의 실패. 시장이 원하는 적정 배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실패.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죠. 이해하셨죠? 자, 아까 제가 이 정책의 색깔이 같다 그랬어요? 좀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항상 빈부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또 정치인이 있겠죠. 시장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정치인도 있겠죠. 그냥 근데 이게 조화롭게 돼야 돼. 조화롭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시장 실패에 수정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에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프린트 OX 문제에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 실패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저소득에 지읒 들어갔죠. 경제적에 지읒 들어가요? 정치적에 지읒 들어가요? 그럼 제가 저소득!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정치적이 나와야 되죠.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경제적은 저소득이 나와, 시장 실패 수정이 나와. 그게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넘겨봐요. 넘겨보시면 내가 저소득, 그 뭐가 나와야 돼? 정치적이 나와야 돼. 정치적은 시장 실패 수정이 나옵니까? 저소득이 나옵니까? 공공임대나 어떤 사회적 목표나 형평성, 효율성 될 수 있고 그 밖에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이해 가시겠어? 그러면 자, 요걸 연결시키는 게 어디냐? 이제 넘겨보시면은 시장 실패 요인이에요. 231로 갑니다. 자, 231페이지로 가시면은 시장 실패의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그냥입니까? 요인을 알아야 됩니까? 따라해봐. 요인, 원인,
똑같은 용어예요. 그 원인을 알아서 대책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고 대책을 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됐는데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원인을 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지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데,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가 그냥이에요, 오지선다예요. 아닌 거 나올 수 있죠?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입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 경쟁 때문에 개입하는 건 아니죠. 이게 시험 2번 나왔어요. 그럼 시험 문제,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완전 경쟁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그럼 이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게 시장 실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얘기해봐요. 완전 경쟁은 물건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전부 다 우리가 알려져 있으니까 동질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떤 게 붙어야지만 된다는 거야? 불완전이에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독과점이라는 자체는 독점과 가점인데 보통 대기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기업들은 규모를 크게 합니다. 규모를 크게 한다는 것을 따라서 규모의 경제죠.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크게 하게 되면은 소량 생산해요, 대량 생산해요. 원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죠. 대량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체감한다 그래요. 비용 체감 산업이다. 이렇게 간다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줄입니까? 그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중소기업이 그냥요 도산되죠. 그러면 나중에 대기업만 남을 수 있죠.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자연 독점으로 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가격을 다시 올립니까? 올려버려요. 그런가요? 그러면 누가 개입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요. 원인과 대책을 가져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셨나?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완전해서 그래, 불완전해서 그래.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요거 위주로.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공공재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공공재는 따로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재를 보겠습니다. 공공재는 어디 있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공공재가 234페이지 보시면 공공재 있나? 234. 찾았나? 이 공공재가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이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우리가 생태공원 같은 게 정부가 시민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습니까? 개방을 하죠. 그럼 얘는 가장 중요한 게 공공재는 참고학습이 중요해요. 별표. 자,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하지 않죠. 동시소비이기 때문에 비경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비경합성. 234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경합이다, 비경합이다? 비경합성. 자, 그 다음에 돈을 안 내더라도 배제하지 않죠. 따라서 비배제성. 비배제성이라는 건 별도의 요금을 지불 없이도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무임승차라는 얘기 들어봤나? 그 무임승차는 돈을 내, 안 내? 자, 그럼 이걸 시장에 맡기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럼 개입해서 세금 걷어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공공재도 뭐의 실패의 원인이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보가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정보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정보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차이가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정보가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에 대한 배분이 안 되죠. 그럼 정보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요거 유력하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전 페이지 가시면 외부 효과로 가세요. 외부 효과 갑니다. 231. 231로 가시면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 외부 효과는 별표를 3개 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 효과는 가성비 굉장히 좋은 놈이에요. 따라서 외부 효과 딱 잡으면은 이제 제가
오늘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했기 때문에 되는데, 그럼 외부 효과는 정만 있어요? 부도 있어요? 둘 다 시장이 실패죠. 그래서 정이라는 거는 이제 공공재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니까, 아까 무임승차하면 과대 생산돼요? 과소 생산돼요? 그럼 이것들은 이제 정의회복과도 시장 실패가 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갑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 선다요? 자,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물건이 동질해요? 다 달라요. 요거 나왔고, 정보의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비대칭.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 원인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고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공공재는 경합이에요? 비경합? 배제, 비배제? 무임승차하죠? 그럼 무슨 생산하죠? 과소 생산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근데 외부 효과가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외부 효과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어디로 가냐면 23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33. 233 가시면 외부 효과 찾으셨습니까? 요거 별표 3개. 그래서 그 박스로 보시고, 지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옳은 지문을 찾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틀린 지문을 찾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둘 다 어렵지만, 그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을 찾는 거라는 거는 굉장히 소스가 많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옳은 지문은 제가 만든 거거든요. 만든 거는 그 의미가 왜 틀렸는지가 그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외부 효과라는 자체로 들어가 볼게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도 그냥입니까? 시장 실패 원인입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책을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 2번 문제를 위주로 갈 거예요. 계산 문제, 우리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마스터 하시면 뭐 거의 합격으로 갑니다. 자, 그럼 그걸 마스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배워보죠. 외부 효과는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스를 보시면 정과 부로 나눈가요? 그러면 정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가 부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정은 우리가 외부 불경제라고 한번 나왔었거든요.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죠.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부회복과는 또 외부 불경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부 불경제. 그럼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출제가 됐던 거는 밑에 보시면 핀피하고 님비라는 단어가 있나? 요게 이제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쉬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핀피, 님비 찾으셨죠? 자, 그럼 갑니다. 이 핀피라는 건 뭐냐면, 핀피. 자, 요거는 아까 여러분들 왜 공공재 기억하십니까? 요 생태공원을 기억해 보세요. 이 생태공원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막아요? 해달라고 해요. 따라서 please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설치해달라는 거죠. 그럼 핀피는 부예요? 정이에요? 정. 근데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 같은 거는 그냥이야 현수막을 걸어놔. 막죠. 그러면 님비잖아요. 뭐라고요? 님비. 냄비가 아니라 님비. 냄비는 야매고. 자.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앞마당과 뒷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please하고 not이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야매부터 가야 돼요? 이론을 먼저 가져가셔야 돼요. 야매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핀피는 정이고 님비는 부잖아요. 집에 가면 바뀐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어떤 나왔더니 야매만 하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언니, 냄비가 왜 불이 필요한데? 몰라, 씨, 외워 그러는데 냄비가 님비를 갖고 라는 얘기야. 아시겠지, 그죠? 그러면 냄비가 님비지. 그럼 뭐가 필요해? 그러면 불로 가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하지만 야매부터 해야 돼, 이론부터 해야 돼. 야매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바나나 현상이라는 거 안 했죠? 아직 안 나왔는데 위에 가시면 바나나 현상을 한번 보세요. 바나나 현상은 자, 물론 영어도 잘하지만 그냥 번역할게.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이겠어요? 부겠어요? 방지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 바나나 현상 나오면 정이야, 이건 부야. 부를 찍으셔야 돼요. 어머, 교수님 왜요? 저 어렸을 때부터 바나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 정이 아니에요? 그 본인 생각이야.
바나나 떴어. 그럼 정 찍어, 부 찍어? 부 찍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그림을 그렸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외부 효과는 시장을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손실에 대한 보상, 이익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뭐 했다 하면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가 갈게요. 자, 토지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3필지와 4필지와 5필지가 있어요. 갑이란 75세 노인께서 옆집을 쓸어줘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에 대한 개인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줘버려요. 따라서 무임승차. 그러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갑돌이가 공장을 해요. 시멘트 공장을 해서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옆에 을돌이한테. 자, 따라해보세요. 부동성.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따라해보세요. 인접성.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기억나세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외부 효과는 부동성하고 인접성. 그럼 얘가 폐수를 내려보내요. 양식업 하는 놈한테. 그럼 얘가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럼 이건 긍정적, 부정적. 그러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서 그래서요? 안 해서 그래요? 안 했죠. 차가 딱 가다가 뒤에서 뒤를 박았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뒤로 누워야 돼? 그러면 보상해줬으면 정부가 개입 안 하죠. 근데 보상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죠. 맞아요? 그럼 나쁜 놈. 그럼 보조해줘야 돼? 이거 때려줘야 돼요? 교제해야 되죠. 이해 가셨나? 그러면 갈게. 자, 외부 효과는 뭐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 자, 근데 야매도 그냥이야 먼저 이론이 돼야 돼. 내가 시장을 통했어? 통하지 않았어?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았어요? 의도했어? 의도하지 않았어? 그럼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제3자하고 이익에 대한 대가와 손실 보상 안 해준 거죠. 아시겠습니까? 되게 쉬워요. 자, 외부 효과는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 성? 부동성.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무슨 성? 인접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간다. 뭐 했다 그러면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 그럼 시장을 통했어? 안 통했어? 자, 생각해보세요. 시장을 통했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얘기해보세요. 시장이 돌아가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요. 제3자. 의도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제3자라는 거죠. 제3자가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고, 이익에 대한 대가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으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근데 이게 생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담배를 피면 내가 생산합니까? 담배를 피면 소비를 합니까? 소비해서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나타나요. 생산과 소비.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되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 그러면은, 자, 가볼게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따라서 사적 비용,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따라서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다 추가적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시험 문제가 만약에 있다가 정이다. 그러면 요게 누가 누구보다 크냐가 요새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이거는 따라해봐요. 사회가 유리하다. 사회가 유리하다. 누가 유리하다? 그러면 개인적인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갈까요? 생각을 하고 날려. 사회가 유리하잖아. 어머니가 머리 주신 걸 머리 좀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날리지 마시고. 마스크를 잘 썼지, 괜히 마스크 빼면 더 심각할 거야. 자, 우리가 사회가 유리하잖아요. 그럼 사회적 비용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아, 가자. 이해하셨어? 맨날 개론이 괴롭다고 그러지 말고 생각하고 지금 괴롭다고 그래.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갔잖아. 이해하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아이, 개론. 그럼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얘가 이거 계속 생산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죠? 가도 생산하겠죠. 대답은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생산을 한다, 제대로 안 한다? 공공재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생산? 가소 생산, 가소 생산.
그러면 생산이 안 됐다는 자체는 그냥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왜? 적정 배분이라는 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적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면 그냥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생산을 좀 하게끔 해서 이걸 적정 배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나? 그 다음에 편익은 비용이에요? 이익이에요? 그 누구 이익이 많냐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자꾸 컨닝했지. 자, 그럼 개인적인 편익이 클까요? 사회적 편익이 클까요? 사회적이 얻어가는 편익이 크겠죠. 맞습니까? 사회적 얻어가는 편익이 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적 편익이 크니까 개인적인 편익이 작죠? 개인에 대한 소비를 좀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소 소비인데 소비는 잘 안 나와서 그냥 가소라고만 암기하세요. 가대다, 가소다? 가소. 자, 그 다음에 부의 국가는요, 이렇게 폐수를 내려보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그냥입니까? 사회가 불리해집니까? 전체적인 사회가 더 부담해야 되잖아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얘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대답은 잘한다. 자, 사회가 불리하죠. 그럼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인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맞나? 그럼 개인적 비용은 많이 했어. 이 자식이 개인적 비용을 줄였어. 생산비를 줄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사회적 비용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적게 생산하겠어요? 더 많이 생산하겠어요? 과대 생산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너무 많이 생산돼도 시장의 실패가 아니야. 시장의 실패야. 실패죠. 그러니까 아까 봐봐. 조용한데 대기업들 있었지. 대기업들 보고 있어 이거? 얘들 규모를 작게 규모를 크게 대량 생산하잖아요. 물량이 많이 나와도 안 좋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생산비를 줄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냥이야 자기가 독점으로 갈 수 있어. 그럼 너무 과대 생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개입해야 돼? 보조해줘야 돼? 때려줘야 돼? 규제해줘야 되는 거지. 언더스탠드? 그다음에 사회가 불리하다. 내가 담배 피면 내가 불리한 거야? 사회가 불리한 거야? 사회가 불리한 거지. 소비 입장에서는. 아시겠어요? 소비 입장에서는 개인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중에서는 어떤 편익이 더 많아질까? 야, 생각하고 날려? 사회가 불리하잖아요. 사회가 얻어가는 게 적잖아요. 개인이 얻어가는 게 많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막 담배 피우고 다니겠지. 막 소비를 과대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럼 가소야, 과대야. 과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정해국가는 따라서 공공재. 공공재는 우리한테 긍정적이죠. 대답해봐요. 이걸 시장에 맡기면 저대로 생산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정은 뭐다? 가소가 떠야 돼요. 맞습니까? 부는 뭐가 떠야 되죠? 과대가 뜨는 거죠. 이해하셨죠? 학교로는 두 가지 다 외워야 돼. 한쪽만 가시면 돼요. 근데 아까 갈게. 야매는 그냥이야 독이 될 수도 있어. 이론을 먼저 가셔야 돼요. 그거 아나? 따라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그죠? 그 뭐예요, 교수님? 그러지 마시고. 냄비는 불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갈게요. 오늘 2시에 점심 끝나시면 부대찌개를 먹으세요. 부대찌개. 뭐 먹으라고요? 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대가 중요한 거야. 따라서 부의 복가는 과대다. 연구 많이 한 거. 태엽 2시에 만들었어. 그죠? 따라서 부는 과소다, 과대다? 과대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이제, 자, 기출문제를 일단 가면은, 여러분 피지 마시고,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봐봐. 자, 새로 조성된 공원이 들어섰대요. 그럼 어떠세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좋아요? 이런 거 안 물어봐. 안 좋아요? 좋아요? 알았어요. 좋죠? 쾌적성도 증가하고. 그럼 정의의 복가가 그냥 있어요?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기출이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발생이 되게 되면 공원에 있는 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주택 수요를 늘리겠어요? 늘려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에서 제가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왜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요? 우측. 기분이 나쁘면 기억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올 때 그럼 감소합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까? 그럼 가격도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양도 늘어나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따 맞히셔야 되고 자 가격과 양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 부의복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규제해서 적정 생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기해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따 부의복가 발생되면 그냥 해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하죠. 그럼 가격과 양이면 공급과 수요에서 아까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냈죠? 그럼 얘한테 그냥입니까? 규제를 합니까? 그럼 조세를 부과시킬 수 있죠. 대답해봐요. 얘 기분이 어떠세요?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좌측으로 움직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할까? 시멘트 공급을 줄일까?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학계로는 이해 과목입니다. 이해 갔나?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잖아. 그럼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할까? 주택 공급을 줄일까? 줄여버려요.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맞나? 그럼 주택 가격만 올라가겠어? 임대료도 올라가겠어. 이걸 따라서 정부의 실패. 정부가 적정 배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수라는 애 있었죠? 그래서 코수라는 애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데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스타트.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칠판 보세요. 제가 뭐 했다 그러면 그냥 이제 딱 잡아 떼야 돼요.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외부 요건은 어떤 경제주택의 경제활동이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시장을 통했나요? 통하지 않았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참고적으로 시장을 통했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잘 돌아가니까. 오케이? 자, 2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번에 자, 어떤 편익이 어떤 편익보다 크대요. 그럼 칠판. 어떤 편익이 컸어요, 지금? 사적 편익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작죠? 그러면 개인적인 편익이 높고 사회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불리하다. 부의회복가. 부대찌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대 소비가 되겠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2번이 요새 트렌드 문제예요. 아시겠어? 그 다음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했죠? 그럼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 비용을 적게 했잖아요. 이건 그냥요 정의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소 생산이 되겠죠. 자, 이 2번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을까?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크면 이게 무슨 회복가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요즘 트렌드예요. 이해 갔나? 그 다음 3번 봐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란 정회복가 발생하면 기분이 좋지. 그러면 수요자들이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움직여? 우측이잖아, 우측. 좌측이 아니라. 맞아요. 자, 부의회복가를 정부에서 규제하는 경우 주택시장의 균형가가 자 갈게. 이건 이 스토리를 다시 들으셔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이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이야 과대 생산하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정부. 그럼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럼 시멘트 공급이 늘어? 시멘트 공급이 줄어?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 그럼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주택 공급이 증가합니까? 주택 공급이 감소를 합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건 맞죠? 근데 균형량은 감소한다는 게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페이지를 238로 한번 가보세요. 238. 238로 가보세요. 238. (238페이지) 가셨어? 자, 따라해보세요. 지역지구제 란 단어가 있나요?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어떤 거냐?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딱 놓여 있어요. 폐수를 내려보내. 자, 이건 정회복가입니까? 부회복가입니까? 부회복가가 발생한 거죠. 맞나요? 그럼 부회복가에 대한 이 부회복가라는 것은 자, 따라서 시장의 실패. 그러면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제거한다는 거와 수정한다는 것은 이 공장을 주거조정지로 바꾼다는 거죠. 그럼 지역지구제도 부회복가를 해결 안 했다? 해결했다. 했다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그럼 지역지구제나 우리가 토지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부효과를 제거시켜서 우리가 이 공장을 없애서 지역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럼 될 수 없다, 있다. 있다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셨어? 자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트리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꼭 오늘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238페이지를 할 건데, 가보세요. 238.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는데, 가볼게요. 238페이지로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토지 정책 수단. 근거예요? 수단이야? 수단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따가 그러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제가 했던 거는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에 따라해보세요. 근거, 수단. 똑같아, 달라? 글씨가 다르지? 분위기 안 좋네? 이 다른 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뛰어드는 이유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방법을 쓴 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거는, 자,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토지정책의 그냥이야, 수단이야, 방법이란 말이야. 얘기 좀 해봐요. 거기서 간접적 개입에 부담금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따라서 개발 부담금. 그러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켰다는 거는 뛰어든 근거야, 정부가 어떤 방법을 쓴 거야. 근거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아이, 숨 찬다. 차셨어? 그러면 개발 부담금 부과는 근거야, 수단이야. 어떤 방법을 쓰게 된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개발이익에 대한 직접 부과를 해서 개발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직접 징수한 금액을 부과시켰단 말이야. 이해 가셨나?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넘기시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265로 가볼게요. 거기 1번 문제 있어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는데, 저를 들어보세요. 근거하고 수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대답 좀 해봐요. 근거는 뛰어든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고, 수단이라는 건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저를 봐요. 여기 아들을 키우신 분들 막 아들방 막 사춘기 때 막 문 열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아들방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왜 소리가 나지? 라고 하는 건 그냥이야, 그 근거야. 근거잖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여자친구랑 통화 소리냐, 게임 소리냐, 아니면은 야동 보는 소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자친구랑 너무 많이 통화를 해요. 그럼 그냥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다음에 수단. 그 외출을 금지했다는 건 근거가 됩니까? 수단이 됩니까? 수단하고 근거가 틀린 거예요. 문제는 보고 있나요? 스타트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게 근거가 아닐까? 265페이지 하고 있어요. 1번 하고 있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거라고 되어 있나? 답은 다 가르쳐 줬어. 어떤 게 그러면 그 근거가 아니면 수단일까? 5번이죠, 5번. 얘기하셔야 돼.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수단하고 근거는 같아요, 달라? 달라요. 자, 어떤 게 수단이에요? 5번이 수단인가요? 자, 이건 근거예요.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써서 간접적인 개입 방법을 수단을 쓴 거지 근거가 되는 건 아니죠. 화이팅 하십시오. 자, 정부가 왜 뛰어들었어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때문에 뛰어들게 됐죠? 얘기 좀 해봐. 투기가 나타나서 근거가 된 것이고, 아까 저소득 기억나세요? 이게 정치적인 근거가 됐었잖아요. 기억나나? 난개발의 기반시설의 부족을 뛰어든 근거지 수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5번은 근거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간접적인 개입 수단이 되겠죠. 이해하셨나? 그러면 이 연사 얘기하고 싶은 건 근거와 수단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아까 내가 어디 하다가 흥분하다 갔지? 숨차, 238 하다가 왔나? 그럼 238 다음 시간에 할 건 근거야, 수단이야? 어떤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 가시겠죠? 전체적인 틀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토지정책 수단은 아주 요게 가성비가 높습니다. 이 딱 한 페이지가 거의 나올 가능성이 99%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십시오.